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제가 블루밍을 만든 지 이제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상에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오시거나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내용들을 전부 종합해서 1년간 블루밍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캠핑하면서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잠깐 보시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셨거나 저한테 질문해 오시고 또 전화나 때로는 이제 만나 뵀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그 목공방을 소개해 달라는 분들이 좀 있었고요. 개소세 세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고 겨울 차박 시 난방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구조 변경, 대행, 업체에 관한 문제, 또 여러분들이 캠핑하면서 궁금해하셨던 내용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영상을 보신 후에 말미에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앞에 이렇게 개방이 돼서 놓고 차를 마신다든가 이러는 테이블로도 쓰고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장을 설치했는데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고 다 잘 사용하고 있는데 단지 요 장을 이렇게 닫았을 때는 뭐 깔끔한데 요걸 열고 이렇게 테이블로 쓸 때 이 안에 물건들이 좀 보여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야외 나오면 발판을 이렇게 하나 놓고 쓰면은 드나들 때 아주 편리했습니다. 이 장시장 높이를 높게 안 해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건너 다닐 수 있게끔 생각을 했던 건데요.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예로 바로 이 장소인데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차를 이동해야 했을 때 여기서 건너갈 수 있어 가지고 아주 편리했고요. 평상시에도 운전수 쪽에서 뒤로 와서 뭐 짐을 단속한다든가 그렇게 하기에 아주 좋아가지고 만족하고 있는데요. 또는 짐을 캠핑하면서 앞좌석에다가 옮겨 놓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 이렇게 짐을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저희는 이렇게 바로 건너갈 수 있게 한 것은 제 의도한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기 이렇게 앉아도 좋아요. 또 이렇게 앉아서 마주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런 짐들을 캠핑하면서 짐들을 이렇게 올려놓거나 이렇게요.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어서 바닥면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선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캠핑카 만드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테이블로 이렇게 설치한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펼쳐서 이제 테이블로 사용하죠. 이와 같이 한 거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하고 또 반대편에 하나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두 개의 사이즈를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하나는 여기까지 해서 좀 길게 하고 저쪽 하나는 이제 이걸 요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좀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선반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음에 캠핑카를 만든다고 그러면 한쪽은 좀 길게 만들 것 같아요. 여기 창에는 이게 삼벤이기 때문에 이런 철봉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캠핑카로 개조하면서 제거를 해도 됐었는데 저는 요거를 제거 안 한 이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거를 안 했는데 이거는 그냥 놔두는 게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커튼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한가지고요. 커튼 리뷰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는 이 면으로 이 커튼을 만들었는데요. 상당히 암막 효과가 있어서 오늘도 늦게까지 잘 수 있었습니다. 이 앞에 공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 고심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침상이 너무 많이 차지하면
공간이 없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간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사용해 보면서도 이것은 만족스럽습니다. 공간을 많이 줬다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위에서 만약에 침상을 길게 해가지고 이 위에서 생활을 한다면 사실 옷 갈아입기가 힘들어요. 바지 같은 경우에. 그러나 이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바지 같은 거 입을 때 조금 좋더라고요. 이렇게 높다 그러면 누워서 바지를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 이 통로에서 바지를 입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허리를 굽혀서 해야 되겠죠.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저희는 캠핑카 규정에 의해서 규정 사이즈가 나와야 되니까, 침상 사이즈가 나와야 되니까 이 통로 확보를 위해서 이와 같이 확장 판을 설치를 했죠. 이렇게 두 군데를 누르면, 이렇게 두 군데를 누르면 접히고요.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냥 잠을 자다가 그냥 이 끝에도 걸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확장판을 이제 잠자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걸터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이걸 접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이 저희 캠핑카에서 제일 아쉬운 점입니다.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이 까치발이라고 하나요? 이 장식이 경첩이 강도가 없어서 처음에 캠핑카를 만들고 모르고 여기 그냥 이렇게 걸터 앉았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받침을 한다든가 좀 보강을 하면 좋겠다 싶고요. 이 까치발을 접기 위해서는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더듬더듬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스티커를 두 군데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딱 누르면은 바로 접히게. 요거는 뭐 하나의 팁이겠죠. 원래 처음에는 저희는 커튼을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었다가 사용해 보니까 무게도 있고 그 다음에 불편하더라고요. 이 끝에서 끝에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추후에 이거 커튼을 반을 잘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반으로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커튼 리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와 같이 와이어로 커튼을 고정하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뭐 다용도로 쓰여 가지고 이와 같이 조명도 걸 수 있고 이렇게요. 네,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3벤을 이용한 장점이라면 이렇게 차체가 샤시 그 자체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 중간에 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와이어를 중간에 하나 연결했는데요. 밤에 조명을 이렇게 걸기도 하고요. 또 뭐 이렇게 저희 안경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렇게 걸고요. 또 하나는 겨울철에 이 안의 온도를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선풍기 같은 걸 이렇게 돌리죠. 예, 열이라는 건 위로 올라가니까 그 열을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이런 선풍기를 이용하는데요. 이런 걸 했을 때 이렇게 걸어 놓기도 좋고요. 그래서 아주 다용도로 3벤이 갖고 있는 그 뼈대만 있는 그 골격의 장점을 살려서 이와 같이 선풍기를 걸기도 하고 랜턴을 걸기도 하고요. 처음에 만들 때 이 천장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첫째는 뭐 대부분 캠핑카 하시는 분들이 엠보싱 같은 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나무로 하길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이렇게 하드한 느낌도 좋고,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엠보싱을 안 한 이유가 때도 잘 타고 냄새가 또 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목재로 했는데 참 잘했다 싶고요. 작년 여름을 지내보니까 이 안에 제가 단열재를 2가지를 넣어서 채웠거든요. 그게 신의 한 수였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방음 효과를 느낄 수 있는데요. 비가 떨어지면 소리가 시끄럽죠. 깡통 두들기는 소리가 날 텐데 여기에 그걸 이용함으로 해서 그 소리가
그렇게 깡통 두들기는 소리가 아니고 듣기 좋은 소리로 들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이렇게 단열을 해서 시공을 함으로 해서 여름에 이 안에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만약에 이걸 단열을 안 했다 그러면은 그 복사열이라고 그러나요? 그것 때문에 엄청 더웠을 텐데 이렇게 중간문하고 뒷문을 열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이 바람이 통하는 이 길을 만들어 놓으면 한여름에도 이 안에 있으면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아쉬운 점은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수납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죠. 뭐 다른 거는 불편한 게 없는데 저희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아무것도 안 깔고 이게 워낙 나무가 예뻐서 그냥 사용하고 싶은데 쿠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저렴한 뽁뽁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요 뭘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뚜껑을 열게 되면은 붙잡고 이렇게 꺼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쇼바를 하나 만약에 달았다면 두 개를 이렇게 열어놓고 그냥 두 손으로도 꺼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바로 이 선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있고 또 이쪽에도 이렇게 선반이 있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는 좀 길게 하고 하나는 이 사이즈로 그냥 만들었으면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요번에 제가 요 목공방에 가서 수선을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홀컵 구멍을 뚫어서 이 테이블을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구멍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이 선반 정도는 그냥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뒤쪽 부분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스티커로 접을 때 그 위치를 표시해 놨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접어 놓고 여기에 걸터 앉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앉아서 발을 여기다 올려놓게끔 이제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놨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요거를 좀 이렇게 열어놨을 때 요 뒤가 좀 보인다는 게 좀 아쉬운데요. 뭐 이런 상태로 열어놓을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뒤를 열어놓을 때는 미간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깨끗하게 되죠. 어느 정도. 겨울철에 석유통 같은 거 이 침상 높이가 있으니까 제 이 침상 높이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너무 낮추면은 그 수납 공간이 너무 적고 수납 공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안에 격벽을 하지 않고 그냥 기둥만 세워서 수납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침상 높이가 고민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높아도 그렇고 너무 낮으면 또 수납이 너무 안 되니까. 그런데 적당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석유통 같은 경우에 어디 저 앞에 안 싣고 이 뒤쪽에 제가 주로 싣고 다니는데 그럴 때는 이와 같이 한쪽은 이렇게 닫아 놓고 여기다가 석유통 10리터짜리를 놓으면 여기다 놓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석유통이 조금 높아요. 석유통 높이가. 그래서 이걸 열어놓은 상태에서 석유통이 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쪽은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 10리터짜리 석유통을 하나 놓고 다니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아주 편리했습니다. 이 삼배는 화물차기 때문에 봉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다 철거했었어요. 뒷문은. 옆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놔뒀는데 아무래도 이 봉이 있으니까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제거하고 여기를 와이어로 만들었었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이와 같이 이제 커튼도 걸치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차 안에서 트렁크를 열고 닫기도 하고 그러는데 열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닫을 때 이렇게 좀 힘 받아서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요게 좀 필요해 가지고 이 아래 것만 봉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영상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단열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옆에 단열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거를 일단 좀 먼저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부분은 제가 효과를 많이 느꼈다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난 겨울에 제가 캠핑을 하면서 카메라에 담질 못해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는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주변 옆에 단열재가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은 어떻게 제가 현상을 봤느냐면 단열된 부분에는 차 밖에 결로가 생겼어요. 그런데 단열이 안 들어간 기둥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로가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난방한 열이 쇠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니까 밖에 결로가 안 생긴 거고요. 단열재를 넣었던 부분은 안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안 나가니까 밖에 결로가 생겼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요. 피부로 단열의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되지는 않더라고요. 창도 많고 또 단열재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안 한 것보다는 나은데 단열 효과가 크다 이러지는 않은 것 같고 효과는 있긴 있다 이 정도로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돼서 통화를 하셨던 분 중에 캠핑카 만든 그 목공방을 좀 알려달라는 질문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왜 영상에서 그 목공방을 소개해드리지 않았냐면 지난 영상에 보시면 알지만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럽게 그리고 꼼꼼하게 해준 곳이라서 참 만족하는 목공방이었는데 단지 그 영상에 제가 그 업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원하는 목공 작업을 이제 설명을 하고 견적을 받았는데 작업하기로 약속한 날 갔을 때 금액이 늘어났어요. 그 금액에도 저는 사실은 만족하고 작업을 부탁을 했었죠. 제 차같이 이렇게 캠핑카를 만드는 게 처음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만들 때 본을 떠놓으면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스타렉스에다가 그 작업을 할 때 훨씬 작업이 수월하죠. 왜냐면 제 차를 할 때 본을 떠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그 목공방에서 저에게 해준 가격으로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목공방을 제가 공개할 생각이었는데 저에게 해준 가격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훨씬 더 비싸게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거기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목공방을 제가 공개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작 캠핑카 만들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만들기 시작한 게 아마 4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캠핑카 법안이 3월 1일부로 적용이 돼서 저는 초창기에 그 캠핑카를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당시에 그 캠핑카 업체들이 개별 소비세 이게 뭐 세금 폭탄이다 뭐다 해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을 보면은 큰일 난 것 같이 그런 상황에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제가 이 캠핑카를 만들어 가면서 알아본 결과 그렇게 뭐 난리쳐 가면서 뭐 세금 폭탄이다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업체들이 그렇게 영상들을 많이 올렸었거든요. 제 앞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걸 아실 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고요. 개소세가 뭐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 보시면 개소세, 절세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를 딱 집어서 이렇게 하고 유튜브 영상 같은 매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뭐 사회생활하고 그러신 분들이라면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언지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도 그 절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에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러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한번 인천에 계신 어떤 인테리어업을 하고 계시다는 제 구독자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오시길래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은 대번에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 목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오늘 이 영상에도 공개드리지는 못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게 생각하시면 방법을 아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일 많이 물어오신 내용이 뭐냐면 구조 변경 대행 업체에 관해서 질문들이 제일 많으셨어요. 물론 개인 쪽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대행 수수료에 관해서도 제가 영상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캠핑카를 만든 그 시점 그리고 대행을 맡겨서 제가 한 시점은 그 시점에는 제가 한 업체가 가장 저렴했던 업체였어요. 제가 알아본 걸로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처음이니까 과도기적으로 그렇고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 이 대행 수수료도 더 저렴해질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지난 영상에 있습니다. 결국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제가 지불하고 했던 대행 수수료가 의미가 없어요. 댓글 중에 보니까 어떤 분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댓글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광고성 댓글이었는지 아니면 그분이 상당히 저렴하게 한 업체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댓글 쓴 분에게 확인은 안 했지만 일부러 그 댓글을 제가 삭제하지 않고 놔둔 겁니다. 만약에 저라면 제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봤다. 또 그 댓글들을 한번 훑어봐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댓글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한테 연락하는 방법을 찾아서 저렴하게 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제가 블루밍을 지금 이용하는 거는 파워뱅크나 무시동 히터 같은 게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추운 겨울에 제가 1년간 블루밍을 이용해서 캠핑을 했습니다만 제가 난방하는 거를 제가 잘 공개하기가 꺼려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전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중에 제가 난방하는 거를 이렇게 포함시켰을 때는 늘 제가 안전에 대해서 자막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저는 이미 캠핑 경험이 있고 또 제가 쓰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난 1년 중에 겨울철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도 안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오늘 리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한 가지 제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차박이 됐건 캠핑이 됐건 최고로 중요한 게 침낭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토 캠핑장을 갔어도 전기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제가 난방하는 난로가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침낭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계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침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침낭은 고장 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머명 침낭을 여러분에게 누구든 차박이든 캠핑이든 머명 침낭을 꼭 갖고 다니시는 게 나를 보호하는 첫 번째다라고 저는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지난 제 겨울 영상 중에 보시면 캠핑하다 난로 고장 난 적도 있죠. 그 다음에 블루밍에서 잘 때도 한겨울에도 저희 부부는 침낭을 이용하고 핫팩을 넣거나 또 최근에 이제 제가 웜시트라는 걸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잤거든요. 난방은 끄고 무엇보다도 침낭이 이 아웃도어 활동에서는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난방을 어떻게 했느냐면 주로 이제 블루밍에 들어가서 지낼 때는 춥잖아요. 침낭에 들어가 자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할 때 난로를 켜요. 그랬다가 잘 때는 끄고 잤습니다. 그리고 켜고 잔 적도 있긴 있는데
그때는 창문을 열어놓고 잤습니다. 완전히 열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열어놓고 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성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잤고요. 난로를 전 두 가지를 갖고 썼어요. 하나는 반사식 난로인데 이거는 전기가 없어도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난로는 열이 위로 올라가죠. 앞으로도 물론 반사식 난로니까 앞으로도 열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열은 뭐든지 다 위로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난로를 사용할 때는 위에다가 무동력 팬을 꼭 올려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저는 장식장 위에다 놓고 사용을 했는데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에다가 무동력 팬을 놓고 썼는데요. 이거는 제가 따뜻하자고 하는 것보다도 위로 올라가는 열을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무동력 팬을 이용했고요. 오토 캠핑장이나 아니면 이 국공립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데 가면 전기 공급이 되니까 그런 데서는 전 페니타를 썼습니다. 그런데 난방 효과는 페니타가 최고죠. 저는 지금도 제 난로 리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어떤 사람들 뭐 대류식 난로니 뭐니 크고 용량 큰 거 어떠고 저쩌고 얘기해도 저는 제 경험으로는 페니타만한 게 없어요. 아니면은 전기 온풍기를 썼습니다. 근데 전기 온풍기는 500W짜리 미니 온풍기를 썼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캠핑장이나 지자체 야영장 모두 600W 이하를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더 큰 용량을 쓸 수가 없으니까 500W짜리 온풍기도 썼고요. 500W짜리 온풍기는 켜놓고 자도 무방하죠.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만 난방 효율은 떨어져요. 약해요. 그리고 페니타는 난방 효율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만 전기가 있는 곳에서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페니타도 역시 환기는 꼭 시켜주셔야 돼요. 환기라는 게 잠깐 열어놓는 걸 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창문을 어느 정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거보다 더 안전한 거는 잘 때는 끄고 주무셨으면 좋겠다. 온풍기를 제외한 나머지 난방 기구들은 끄고 주무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올겨울에 끄고도 침낭을 이용해서 핫팩이나 웜시트 같은 거 활용해서 잘 지냈고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은 차박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캠핑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실 텐데요. 그분들 중에는 뭐 선수도 계실 거고 초보자도 계실 거라서 잠시 제가 초보자를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캠핑 경험이 있고 또 차박을 한 1년 경험을 해봤죠. 그러니까 차박으로서는 초보자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캠핑했던 장비들이 다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노지로 가지 마시고 아주 추운 날 이럴 때 한겨울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야영장을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거기 가면 전기 공급되죠. 물 되죠. 화장실 문제 해결되죠. 다 해결이 돼요. 또 가격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캠핑 경험이 없으신데 차박을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구태여 뭐 바닷가나 완전한 노지 전기도 없고 뭐 이런 데 가서 시작하지 마시고 그런 데 가셔서 경험을 하세요. 집에 있는 장비들 갖고. 왜냐면 거기는 전기도 되니까 커피포트도 가져가시고 뭐 집에 있는 혹시 전기장판 같은 것도 챙겨가시고 다 이런 걸 챙겨가셔서 하시면은 한겨울에도 경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조금씩 경험을 하다 보면 방법이 이제 찾아지죠. 지금같이 이제 이런 계절에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되죠. 난방이 이제 문제가 안 되니까 침낭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안전의 보루는 침낭이에요. 좋은 걸 구입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차박을 하고 싶은데 용변 처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질문을 해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글로 쓰려니까 참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면 1박이다 보니까 저희는 출발하기 전에 해결을 해요. 가급적이면.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집에 화장실이나 조금 이게 좀 외람됩니다만 아주 깨끗한 화장실 같은데 아니면은 잘 못 봐요.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해결하고 대개 이제 1박 하고 그 다음날 돌아와서 해결을 하죠. 집에 와서. 그리고 다행히 저희 부부는 나가가지고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마다 보면은 은행 같은 데 가면은 깨끗하잖아요.
요즘 시골 가도 농협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로마트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편의점 있잖아요. 그런데 물건도 좀 사면서 화장실도 좀 이용하고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도 알 수 없잖아요. 갑자기 급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차에 삽을 하나 갖고 다녀요. 조그만 미니 삽을.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진짜 정 급하면 웅덩이 파갖고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비밀인데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 영상 중에 보면 저희 아내가 가끔 세수하는 거 있잖아요. 포장 음식 하면 이만한 거 포장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최악의 비상시를 대비해서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거를 혹시 모르니까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차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데 급하면 그렇게라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캠핑카 만들고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장단점 그걸 설명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좀 이해할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와 같은 영상을 찍을 때 각본 없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본이 시하면 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서가 좀 없을 수도 있고 또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